어렸을 적 단짝 친구는 할머니가 되었고 거울로는 아무리 봐도 30대인다. 유명 시인의 글을 읽으며 내 시를 가늠하듯 10여 장의 셀카를 조심스레 눌러 나를 펼쳐 놓는다. 아무리 얼짱 각도를 연구해도 카메라 눈은 30년 늙었다. 수리를 맡겨야겠다.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관 라디오 플러스 책향기 토론마당의 김정희입니다. 지난 1월 제11회차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소개했었지요. 19세기 영국 공리주의 철학자 밀의 자유론은 시민의 자유, 사회적 자유를 중심 주제로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질과 그 한계를 살펴본 책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일들이 겹쳐서 2월 독서 토론한 내용을 이제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 2월에 왜 소개를 안 하는지 궁금해하거나 기다리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있으실까 봐 죄송한 마음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매달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입니다. 먼저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존 윌리엄스는 1922년 출생이고요. 1994년 72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났고요. 1942년에서 45년 미국 공군 소속으로 중국, 버마, 인도 등에서 복무했고 1954년 이후 덴버 대학교에서 30년 동안 문학, 문예 창작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저서로는 오로지 밤뿐, 도살자 건널목, 스토너,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4편의 소설과 2권의 시집을 발표했습니다. 토론 논제 소개에 앞서서 이 스토너의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1965년 처음 출간된 후에 반응이 별로 없다가 2006년 뉴욕 리뷰 오브 북에서 다시 출간 후에 여러 언어로 번역되면서 성공을 거두고 유럽에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3월달 2주차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이게 다 유튜브 쇼츠의 덕을 보았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책은 어린 시절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 스토너의 한 인생을 무심히 또 세월의 흐름에 맞춰서 특별한 반전이나 어떤 극적 효과 없이 그냥 쭉 써내려 갑니다. 얼핏 보면 너무나 평범해서 흥미가 덜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나의 삶의 여정과 비교도 해보고 또 생의 굴곡진 순간 변환되는 그런 시점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같이 공감할 수 있어서 더 친근한 내 일기 같은 그런 소설입니다. 네, 내용을 보면요. 농부의 아들로 살던 어린 시절, 또 별 목표 없이 등 떠밀듯 들어간 대학 시절, 이제 농부가 될 생각이었기 때문에 농과대학에 가서 농사일에 도움이 될까 봐 간 대학이었거든요. 그 농과대학에 입학을 하고 학사 과정 중에 듣게 된 영문학 개론 시간의 문학과의 만남, 그리고 문학에 심취해서 공부하다 보니 얻게 된 대학 교수직, 이런 모든 것들이 얼떨떨한 기분으로 살다 보니 이루어지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처음 사랑에 빠진 여인과
별 생각 없이 결정한 결혼 생활의 실상들, 또 교수로서 학생들 지도와 교수들 간의 관계, 대학 당국과의 관계, 또 중년에 접어들어 세상과 가족에 치이고 밀려나서 극도의 외로움에 처했을 때 만난 그 여자 강사와의 사랑. 그렇지만 그 직장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연인과 헤어지는 일. 그 후 은퇴를 앞두고 이제 큰 소리 내며 마음껏 살아볼 만하게 되자 암에 걸려서 계획 없이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삶이란 우리 모두 다 처음 살죠. 처음 사는 인생이라서 서툴고 또 기대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순간순간 열심히 살다 보니 이루어낸 한 스토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인생이란 성공한 것, 실패한 것 이런 것들은 없다. 얼만큼 내가 즐기고 최선을 다했는가. 물론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도 크고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지만 한편은 나의 대서사실을 이 지구상에 남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락방 독서 토론 논제를 중심으로 이 책을 다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논제는 총 5개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제는 책 읽은 간단한 소감과 인사였어요. 우리 회원님들은 이 책을 읽은 소감을 어떤 극적인 효과나 반전 등이 없어서 좀 평범했다. 또 한 분은 한강 책을 읽은 뒤에 이 책을 읽으니 너무 밋밋한 느낌이 있었다. 또 한 분은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많은 공감을 했다. 또 다른 분은 사는 것이 다 비슷하구나 하고 느꼈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논제, 작가와 줄거리,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책에는 친구가 나와요. 이 스토너의 친구 데이빗 메스터스하고 고든 핀치, 이 셋이서 그 강사 시절에 항상 붙어 다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눈 친구들인데요. 이 세 친구들처럼 내 인생에 깊은 영향을 준 친구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이 세 명이 강사 시절에 만났고, 근데 이제 전쟁이 나서 이 메스터스하고 고든 핀치는 군에 입대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핀치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메스터스는 전쟁터에서 죽었고요. 그래서 이 핀치와 스토너가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죽은 메스터스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너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친구가 있는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스토너와 부인 이디스와 딸 그레이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부모로서의 이상적인 모습은 뭘까요? 이들의 관계에서 아쉬운 점은요. 이런 논제였는데요. 대부분의 가정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집은 이디스라는 부인이 스토너보다 더 기가 셌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도 또 가정 경제,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이 부인이 다 알아서 하고요. 남편과는 충분한 대화가 부족했지요. 그래서인지 이 스토너 교수는 늘 소외감을 느꼈고요. 항상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부인 이디스가 자기하고 생각이 틀린 걸 주장하면 같이 대화하면서 좀 더 리드해가는 그런 게 좀 너무 부족했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그냥 그리고 이제 이 부인이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항상 속으로 자신이 이제 굉장히 자신 없어하고 왕따 당한 기분 이것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집에는 이제 정이 없고 나는 그냥 가르치는 일, 내 문학에 더 빠져드는 일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안위를 삼고 집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그 관계를 보면서 좀 아쉬웠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분명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맥스 학과장과 찰스 워커와 또 스토너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 스토너 책의 중반부에서 대부분 차지한 건 이 로맥스 학과장과 찰스 워커, 또 이 스토너의 아주 악연, 굉장히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엄청 힘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맥스 학과장과 찰스 워커는 약간의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장애인을 배려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은근히 바라면서 이제 일을 처리하게 됐는데, 스토너는 어떻게 보면 평등한 거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상관없이 어떤 문제거리가 있을 때에는 같은 입장으로 처리하는 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스토너가 굉장히 융통성 있지 않게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가면서 서로 아주 으르렁거리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끝까지 갔습니다. 좀 더 융통성이 있었어야 했을 것 같아요. 또 스토너와 캐서린 드리스콜의 사랑 이야기를 해봅시다인데요. 위기에 처한 중년의 스토너와 젊은 20대 여강사와의 사랑, 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불륜인가요? 아니면 멋진 로맨스인가요? 이러한 부제를 또 하나 정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불륜이라 지탄받는 일이라고 우리가 모두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그 로맥스 학과장이 이제 서로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 삼아서 이 여강사를 대학을 그만두게 하고 떠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을 만큼 이 스토너는 외로웠고요. 힘든 상황에서 이 연인을 만나서 다시 힘을 얻고 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에너지, 큰 희망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어서 이러한 만남은 굳이 불륜이라고 지탄만 할 것은 아닌 거 아닌가, 멋진 로맨스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우리 회원들 간에는 많았습니다. 자, 세 번째 큰 논제로 넘어가 보죠.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스토너는 사랑은 은총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무언가 되어가는 행위, 순간순간 하루하루 의지와 지성과 마음으로 창조되고 수정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에게 사랑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얘기했어요. 다들 사랑은 뭐 믿음이다, 뭐 신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랑은 인정해주고 지켜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회원은 특히 연인들 관계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믿을 수가 없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이다라고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는 그런 회원님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죠. 이 소설을 통해서 볼 때 스토너의 삶은 실패작인가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우리 회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은 개인으로 볼 때
특별히 막 사회적으로 출세하거나 돈을 엄청 벌거나 한 이런 위치는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문학을 정말 문학에 푹 빠져서 글도 쓰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했다라는 입장에서 성공한 인생이다. 또 멋진 사랑도 했고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5번째로 넘어가죠. 죽어가면서 스토너는 생각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했나?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스토너는 말합니다. 지혜를 생각했지만 오랜 세월 끝에 발견한 것은 무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기대라기보다는 인생이란 그저 하얀 동화지에 내가 그리는 그림이다. 위대한 예술 작품일지 아닐지는 차후의 이야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토론 논제를 통해서 이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스토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도대로 선택한 삶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주어진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나의 계획이 아니어서인지 얼떨떨하고 어쩌다 보니 상황에 맞춰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삶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것은 삶은 기회가 한 번뿐이라는 것이지요. 죽음을 앞두고 스토너가 떠올린 말이 생각납니다. 너는 삶에서 무엇을 기대했는가? 네, 여기저기 꽃 소식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봄 되세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